이 배는 먹이를 실어 나르기 위해 고안된 사료 운반선이다. 이런 형태의 배가 전국에 거의 없습니다. 특이하게 배에다가 이렇게 밑에 부자를 붙여가 스티로폼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잘 뜨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파도에 지금 이게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장마철 유난히 거세진 욕지도의 바다. 때로는 위태로워 보이는 이 작은 사료 운반선은 30년 경력의 기관장이 책임진다. 먹이를 줘야 하는 고등어 양식장은 모두 13개. 모두 욕지도 앞바다에서 잡힌 작은 고등어들로 망망대해 한가운데 최대한 자연과 가까운 조건에서 자라고 있다. 고등어 가두리 양식장의 크기는 직경 20m, 수심 7m. 한 양식장마다 약 3만 마리의 고등어가 자라고 있는데 먹이를 던지자마자 바닷물 표면까지 고등어들이 뛰어오른다. 양식장에 갇혀있지만 자연에서와 똑같이 무리지어 먹이를 쫓아다니는데 식욕이 엄청납니다. 엄청 무섭니다. 일단 이놈들은 입만 벌리고 다닙니다. 원을 그리며 헤엄치는 것 또한 고등어의 특성이다. 좋은 상품으로 키우기 위해선 꼬박 8개월간 먹이를 줘야 한다. 13개의 고등어 양식장에 하루에 주는 먹이의 양만 해도 2에서 2.5톤. 조금씩 나눠 던져야 하니 장정 3명이 달려들어도 2~3시간은 쉬이 흘러가는 고된 작업이다. 이렇게 이 가에 가깝게 주면은 이렇게 구멍 밖으로 먹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이가 흘러나와도 허실이 적게끔 이렇게 주도록 신경을 많이 씁니다. 먹이 작업에서 또 하나의 난관은 좁은 공간이다. 폭 60cm의 좁은 둘레의 공간은 한 사람이 겨우 설 정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더구나 동그랗게 무리지어 헤엄치는 고등어의 특성에 맞게 양식장도 큰 원으로 만들어져 조금만 방심해도 발을 헛디기 십상이다. 그래도 고등어의 배를 채우기 위해선 성큼성큼 서두를 수밖에 없는데 매일 이렇게 주세요. 예, 매일 줍니다. 특별한 작업이 없는 한 먹이는 1년 360일 줍니다. 고등어는 계절에 따라 알맞은 수온의 해역을 찾아 떼를 지어 이동하는 계절 회유 어종이다. 난류를 따라 욕지도 앞바다를 회유하던 어린 고등어 떼를 잡아 가두리 양식을 시작한 것이 지난 2000년. 까다롭기로 유명한 고등어 양식의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다. 다음 날 새벽 5시. 고등어 양식장의 하루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좋지 않은 기상에도 홍승표 씨는 서둘러 선착장으로 향하는데 일찍 나가시네요. 예, 오늘 조금 늦습니다. 아, 오늘 늦은 거예요? 야, 파도가 좀 치가지고 오늘 작업이 조금 힘들겠네요. 거친 파도에도 배의 속도를 늦출 여유가 없다. 고등어 출하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다. 경남 통영 최남단인 이곳 욕지도에서 먼 도시들로 제 시간에 도착시키려면 자연히 출하 작업을 앞당길 수밖에 없다. 높은 파도를 따라 들썩이는 양식장. 그 위를 걷는 것만도 위태위태하다. (15년) 이상의 베테랑들도 오늘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인데 고등어를 잡으려면 먼저 둘레 한쪽에 그물을 들어 자연스럽게 고등어들을 한 방향으로 몰리게 만든다. 대형 그물은 물론
3만 마리 고등어의 무게까지 고스란히 작업자들이 떠안아야 한다. 체감 무게는 100kg 이상. 한쪽 그물이 충분히 올려지자 고등어들이 수면 위까지 모습을 드러내는데 다음은 고등어를 옮기는 작업이다. 바닷물과 함께 고등어를 담아올려 신속하게 옮긴다. 예민한 고등어는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죽기 쉽사. 환경의 변화를 최대한 느끼지 않도록 손발이 척척 맞아야 한다. 건질 때 또한 고등어의 헤엄 방향에 맞춰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 또한 몸에 상처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세심한 방법인 것이다. 사람이 편하면은 고기가 힘이 듭니다. 그물을 너무 많이 몰아하면은 고기들이 파닥파닥 해가지고 요 피부에 비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액 성분이 떨어져가지고 고기한테 치명적인 죽을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고기들이 그 물 속에서 유용하는 상태에서 이 고기를 밖으로 떠내요. 무사히 배에 옮겼어도 방심은 금물이다. 고등어가 담긴 통마다 쉴 새 없이 바닷물을 쏟아넣는데 이 또한 산소를 계속 공급해 고등어가 환경 변화를 못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다. 알아 안 죽어도 스트레스 받아갖고 나중에 많이 선착장으로 가는 동안 출하선에선 또 하나의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진다. 바로 고등어를 크기별로 선별하는 것. 작은 고등어는 다시 양식장으로 돌아가고 조건에 맞는 고등어만 골라내어 출하된다. 지금 몇 g으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예? 몇 g으로? 아, 350g. 300g. 예, 매일 하다 보니까 대충 그리 맞습니다. 드디어 오늘 출하될 고등어들이 선별됐다. 보통 고등어와 달리 욕지도 양식 고등어는 횟감으로 출하된다. 때문에 살아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이 최대의 숙제. 다시 한번 화로차에 옮길 때에도 정확히 5마리씩 한 통에서 부딪힘 없이 많은 잔손이 뒤따른다. 한꺼번에 안 옮기고 몇 마리씩 조금만 옮겨요? 네, 성질하되 그방이니까 한 번에 많이 되면 죽고. 화로차 수조까지 무사히 들어가야 출하 작업이 마무리된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서울, 위사리, 인천. 덩푸른 고기들이 다 예민한데 그중에 고등어가 최고 예민합니다. 확실히 아무래도 좀 이동하는데 좀 신경이 많이 쓰이긴 하시겠어요. 그렇죠. 어떤 점이 가장 신경 쓰이죠? 고등어는 일단 밝아야 되고요. 어두우면 가는 중간에 통에 불이 꺼져가지고 어둡다든지 어두우면 고기들이 전체적으로 한 통 전체적으로 고기 스트레스 다 받아가지고 살지는 못해요. 하루를 넘가집니다. 욕지도 양식장의 고등어는 킬로그램당 2만 원대 이상 받는 고급 횟감.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출하 작업은 일주일에 딱 하루만 빠진다. 출하를 마치면 곧장 바다로 다시 나온다. 그나마 지금이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다. 땀을 한번 쭉 빼고 나면은 일단 막 상쾌합니다. 새벽부터 땀을 한 번씩 내. 예.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 다음에 점심 때 일과 끝나고 한 번, 다음에 저녁에 마무리하고 한 번. 하루에 요즘에는 샤워를 3번 합니다. 일단 끝나면은 오늘 또 하루 이 고등어 일단 판매가 이 최고 중요하고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또 무사히 마쳤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가면서는 가족들 생각도 좀 하고 오늘 일가도 좀 대충 이제 계획도 안 잡아보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장마철 섬의 기상은 육지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무쌍하다. 낮이 되었는데도 해무가 가득한 바다. 오늘 꼭 해야 할 작업이 있다. 아, 저쪽 큰 가두리에 있는 고기를 요 15m 가두리를 넘기려고요. 가두리 이동 중입니다. 어느 정도 자라 출하를 기다리는 고등어를 새 가두리 양식장으로 옮겨야 한다. 신속한 출하 작업을 위해 출하용 가두리 크기는 5m 줄어든 15m. 새 양식장을 옮겨와 바짝 붙인 후 기존 양식장 그물을 풀어 새 양식장의 그물 한 부분과 연결한다. 바닷속으로 고등어가 이동할 길을 만들어주고 새 양식장도 고등어를 맞을 준비를 하는데 이건 저 고등어를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아무 도구를 쓰지 않고 물 속에서 고등어를 이동시키기 위한 그 방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존 양식장과 출하용 양식장 두 개의 그물을 묶을 때에도 베테랑 작업자들만의 요령이 있다. 원터치식으로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여기 묶인 상태에서 그냥 풀리면은 쫙 풀립니다. 그래서 일이 쉽죠. 줄을 이렇게 잘라서 버리지도 않고 이걸 계속해서 재생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두 그물이 단단히 이어져 고등어의 길이 만들어졌다. 이제는 고등어를 새 집으로 유인할 차례다. 일단 먹이. 지금은 활동력이 왕성해가지고 먹이를 주면은 바로 달려듭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고등어를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먹이를 뿌려 고등어를 유인한다. 평상시 먹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중앙으로 던진 것과 달리 이번에는 만들어 놓은 길 쪽 가장자리로 던진다. 새 양식장의 물결이 파닥인다. 고등어가 먹이를 따라 이동을 시작한 것이다. 홍승표 씨 손 또한 바빠진다. 이제부터는 옆 사람과의 호흡이 중요해지는데 고등어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재빨리 그물을 올려 길을 막아야 한다. 동시에 옮긴 양식장에 끊임없이 먹이를 주는 것은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슬라면 더 당겨. 자, 슬라면 당겨. 하나, 둘, 이씨 당기고. 그물을 고정시켜 만들어 놓은 통로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더 당겨. 무거운 그물에 물살도 이겨내야 하니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고등어들이 새 양식장에서 안정을 찾아 한시름 놓는데 자, 준비. 언제 일이 힘들었냐는 듯 단단히 묶여있던 매듭이 술술 풀린다. 빨리. 연결돼 있던 그물을 말끔히 수거하고 새 양식장의 그물을 팽팽히 당겨 고정시킨과 동시에 고등어의 활동 반경을 넓혀주는데 환경 변화를 느끼지 않도록 오늘 먹이 인심이 다른 날보다 후하다. 타세요? 그렇죠. 매일매일 와도 저런 거 없습니다.
7년 전부터 가두리 양식에 뛰어든 홍승표 씨. 15년 동안의 어부 생활 중 요즘의 생활이 가장 치열한데 고등어 양식장의 작업자들은 대부분 가족들과 떨어져 숙소에서 함께 생활한다. 양식장의 고된 일과가 끝나면 섬에서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간다. 거의 매일 5시에 일어나시죠? 그렇지. 예.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으세요? 나이가 있는데 체력적으로 힘들면 바로 잘려야죠. 우리 뭐 그 보험이 바로 체력이면 체력. 체력이 딸리면 우리 이걸 사용해야 하니까. 이 부분 좀 틀리죠. 다른 부분은 별로인데 이 부분이 이제는 이거 최고예요. 발달이 됐어. 여기 있으면 집에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세요? 집에 보통 뭐 기본이 한 2주. 2주에 한 번 가고 뭐 또 일이 좀 생겨서 안 그러면은 3주. 뭐 3주 넘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갈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가족들의 힘이죠. 예, 애들하고 우리 가족들 그 힘이죠. 어떤? 일단은 뭐 가장이니까 애들 뭐 성장해가면서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또 집사람하고는 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고 뭐 그런 거죠.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루가 저문다. 이곳 양식장에선 고기를 키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 바로 정치망을 이용해 고기를 잡는 것이다. 고기가 많이 잡혀야 양식장에 키울 고기도 늘어나는 만큼 하루에 2번 썰물 때마다 정치망 어업이 이루어진다. 정치망 어업은 회유성 어종을 유도하여 이동로를 차단하고 그물 안으로 들어온 고기를 마지막 통그물에 몰아서 잡는 형식이다. 이때 어부들은 배 위에서 순차적으로 그물을 들어올려 고기를 모는 방법을 쓴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하루 2번 정치망 어업은 놓을 수 없다. 고정시켜놓은 그물을 걷는 일이라지만 수백 킬로그램의 그물을 배 위로 끌어올렸다 내렸다 무려 13번이나 반복해야만 한 번의 작업이 끝난다. 특히 끌어당기고 풀고 하기를 반복해서 그물 사이를 좁혀가기 때문에 뱃머리와 후미 두 곳에서 어부들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앞뒤 딱 맞춰갖고 거기 가요. 딱딱 단계별로 가야 되니까. 잘 호흡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찐따 나가고 고기 빠져나가고 그러죠. 이번에는 후미에서 그물을 잡아 올릴 차례다. 시간을 끌수록 고기들이 다시 빠져나갈 확률도 높아진다. 반복적인 작업 끝에 이제 정치망의 마지막 통그물까지 간격을 좁혔다. 이제 그물에 고기를 건져 올리는 일이 남았다. 2시간여 동안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은 데다 그물의 무게까지 더해져 작업이 더디다. 호흡을 못 맞추면 그물이 쏠리니 힘들다고 나만 뒤처질 수도 없는 상황이다. 파도 칠 때는 예. 파도를 이용해서 거래 당겨요. 파도를 이용해서요? 네. 이 물러갈 때 당기다가 파도 오면 또 올리고. 이제 끝이 보인다. 남은 힘을 모두 쏟아 그물을 당겨보는데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물 가득 들어있는 것은 바로 해파리. 다른 물고기는 보이지 않는다. 고기를 올리는 힘찬 구령 소리가 나야 할 이곳에 모두 할 말을 잃고 정적마저 감돈다. 두 시간이 넘는 작업 끝에 수확물은 뜰채로 겨우 하나 찰 정도. 그나마 오징어가 대부분이니 내다 팔아도 돈이 안 된다. 고기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이 해파리가 다 있어. 그물한 해파리는 일일이 낫으로 잘라낸다. 해파리를 그냥 바다에 버리면 또다시 어업에 피해를 줄 게 뻔하기 때문이다. 고기가 안 잡힌 것도 속이 상하는데 해파리 때문에 일은 더 늘어난다. 한 마리라도 더 없애기 위해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다음 썰물 때를 기대하며 그물을 다시 바닷속에 넣는다. 30년간 어업을 해온 최재복 씨. 근래 해파리의 등장이 두렵기까지 하다. 지금은 한참 고등어 날철인데 아지나 고등어 날철인데 올해는 고기도 안 나고 해파리만 들고 7월, 8월, 9월, 10월 때까지는 고기가 많이 잡힐 텐데 올해는 해낭이 영 없어요. 어민들 다 지금. 바다 한가운데 가두리 양식장은 생각보다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 오늘은 양식장의 그물을 깨끗한 새 그물로 교체하는 작업. 먼저 양식장 그물과 연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 새 그물을 끌어내린다. 일단 지금 종합적으로 적적 오기 전에 전체 요 고등어도 그렇고 참다랑어도 그렇고 다 그물갈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요즘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장마철 때문에 그물갈이가 완전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7월 말 정도 되면은 벌써 적조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금 급합니다. 새 그물과 양식장 그물을 연결하고 반대쪽에서 잡아당겨 물속의 고기는 고스란히 둔 채로 그물을 교체하는 방법. 최소 양식장 20m 둘레의 3분의 1 이상은 새 그물과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이제 배 위에선 기계 도르래를 이용해 양식장 그물을 서서히 당기기 시작한다. 그물 무게도 무게지만 물속 고기들이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조심조심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때 어류장에 불호령이 떨어진다. 한쪽에서 당기니 반대편에선 호흡 맞춰 새 그물을 넣어야 하는데 잘 안 맞았던 모양이다. 그물이 위로 올라와 고기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 고기가 좀 다칠 수가 있어요? 다 다치지 잘못하면. 키스 가피면 시도 못 깨. 키스 안 가게끔. 제일 신경이 쓰이지. 그물이 들이비면 고기가 다 상하잖아. 이제 새 그물은 바다에 충분히 들어가고 헌 그물을 거두는 일만 남았다. 점차 수면 위로 모습을 보이는 헌 그물. 온통 검은색이다. 그물 전체에 새끼 홍합이 까맣게 뒤덮인 것이다.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위험. 저기 떨어지나 여기 차고 내려가면 몇 킬로를 가는데. 총 비상이다. 홍합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자꾸만 그물이 바다로 끌려 들어간다. 예기치 못한 난관에 모두가 신경이 칼날 같은데. 아이 김씨, 그 빨리 좀 매주소. 대충 내비서 내가 요거 좀 잡아. 그 빨리 내가 요거 좀 잡으라고. 그물 무게에 사람도 바다로 휩쓸려 들어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다. 잘 봐라. 들었어. 사람의 무게까지 동원해 그물을 눌러본다. 미처 연결을 풀지 못한 새 그물도 비상이다. 다행히 가라앉는 것을 막아 한시름 놓는다. 그물은 뒤덮은 홍합 때문에 집채만한 괴물이 돼버렸다. 아이 달래듯 천천히 그물을 당겨보지만 이 작은 배의 기계가 어느 정도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 수심이 가득하다. 이 그물로 살살 감아 올려야지. 확 감아 올리면 터집힌다. 천천히 감아 올려. 배 위로 올리면 다시 들어가고 또 올리면 다시 들어가고 어부들은 바다로 끌려 들어가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맨몸으로 부딪히는데 베이거나 하진 않아요? 모릅니다. 지금 정신이 없어서. 날카로운 홍합 껍질에 온통 상처투성이다. 의시발. 그렇게 1시간이요. 아직도 그물의 끝자락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든 홍합을 떨어뜨려 보려 애를 쓰지만 불과 3개월 만에 단단히 집을 진 새끼 홍합은 발길질에도 끄떡하지 않는다. 온몸으로 지탱해도 무게를 견디지 못하니 애가 탈 노릇이다. 아직도 바닷속은 그물에 얽힌 홍합으로 시커멓다. 하지만 다행히 이제는 배 위로 올라온 부분이 더 커 다시 끌려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힘들었던 그물갈이가 끝이 났는데 몸에 홍합이 다 묻혔어요. 예, 작업 하나 보니 됐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가리가 된 거죠. 예. 자, 됐어. 일단 고기들이 참전한 거가 더 좋은 환경에서 일단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밥 주는 우리도 밥도 잘 먹고 하니까 그물갈이 안 했을 때보다는. 깨끗하고 막힘없는 새 그물은 물의 흐름을 좋게 하고 고기의 성장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장마철 바다 기상이 오늘도 만만치 않다.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이 정도면 작업이 좀 약간 불편하겠죠. 날도 꿉꿉하고 그러니까. 높은 파도에 어업 대신 미루니를 먼저 하기로 했다. 바로 이틀 전 양식장에서 교체했던 그물을 청소하기로 한 것이다. 새로 사려면 좋게 500만 원. 혹시 청소 중 더 상하지는 않을까 튀어나온 못부터 정리하는데 그물 째집히잖아요.
오늘 그물 청소를 위해 특별히 작업 면적이 넓은 바지선까지 바다로 끌고 나왔다. 아직도 그물에는 홍합이 그대로 붙어있어 묵직하다. 오늘 한 3개월. 잘 개켜놓은 그물을 힘모아 넓게 편다. 팔이 빠질 듯한 그물의 무게. 애써 구령에 가락을 붙여본다. 딱딱한 홍합 껍질이 부딪히면서 그물에선 꼭 그 무게와 똑같은 쇠사슬 소리가 난다. 그물을 다 펴니 18m 길이의 바지선도 모자란 듯하다. 아이 그냥 막 어민들이나 농부들은 못 심을 때 소리 듣기. 어민들도 마찬가지고. 원호장님은 이제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노는 소리지 뭐 욕도 했다가 그냥 뭐 좋은 말을 했다가. 그물 청소는 바닷물을 이용한 고압 분사기로 이루어진다. 고압 분사기가 지나간 자리는 언제 홍합이 뒤덮었는지 흔적도 안 남을 만큼 깨끗하게 원래의 색을 드러낸다. 사람도 쓰러뜨릴 정도의 위력. 그 힘을 버티느라 몸이 자꾸 앞으로 기운다. 양쪽에서 호흡 맞춰 그물을 당기는 동료들. 끈을 묶어 뭔가 표시를 남기기도 한다. 구멍 난 거. 예, 고지해놨다가 나중에 집어야죠. 약 20m나 되는 그물의 길이. 하나 청소에 2시간 이상 걸리는 게 당연할지 모른다. 그물을 뒤덮어 속을 썩이던 홍합이 물살에 쓸려 떨어지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깨끗해진 부분은 다음 사용을 위해 엉키지 않게 정리한다. 이번 작업에선 고압 분사기를 담당하는 사람의 힘이 제일 많이 든다. 거센 물살을 온몸으로 지탱하려면 혼자서는 역부족이다. 결국 다른 사람과 일을 바꾼다. 수압이 1100, 1200이래요. RPM이 예, 한 맞으면 이제 피 나와. 어느덧 그물 청소가 마무리되어 간다. 홍합을 시원하게 날려버린 분사기의 위력으로 작업이 끝난 대위도 순식간에 깨끗해진다. 이날 청소한 그물은 모두 3개. 역시 한번 시작하면 모든 끝을 보는 바다 사나이들이다. 청소가 끝난 그물은 하루 이상 잘 말리고 구멍난 부분을 수선하여 다시 3개월 된 양식장의 그물과 교체하게 된다. 밀린 숙제를 다 마친 것 같아 홀가분하다. 우리 지름이 없습니다. 한번 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해. 우리는 그러면 이거 한번, 일을 한번 시작하면 이거 한 2시간 끝나게 되면 끝까지 해.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외국 사람들인데 외국 사람들 꼭 시간을 내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 무조건 일이 어중간다 싶으면 끝까지 버텨. 내가 바빠 죽을 때 말 거야.
비록 날씨 때문에 어업은 못했지만 휴식을 위해 돌아온 숙소에는 특별한 반찬이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바로 방어다. 고등어 양식하시는데 고등어 안 드시고 딴 거 드세요? 고등어는 우리 비싸고 또 그거 갖다가 양식하는 걸 함부로 썰어 먹어도 될 수 있다 이거. 싱싱한 방어는 뭐니 해도 회가 제격. 기름기 많은 생선답게 회에도 윤기가 흐른다. 남은 살과 뼈로는 얼큰한 매운탕이 완성된다. 오랜만에 특별식에 식사 분위기가 좋다. 회 싫어하는 어부가 과연 있을까? 매운탕이 더 맛있네. 싱싱한 회 한 점에 오늘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하다. 뭔가 이거 맛이 괜찮은데. 방어거든 방어. 커다란 방어 한 마리가 금세 동이 날 지경. 아 먹을 때 최고 좋죠. 배도 고프지 막. 배가 고플 때 막 이 배안 살아가고 막 밥안 먹으면 막 소주 한 잔. 최고 아닙니까? 이렇게 느슨해진 시간에도 지켜야 할 철칙은 있다. 내가 들고 왔고. 아빠는 여기 있어. 아유 시원하다. 소주는 딱 저녁에만 드시나 봐요. 저녁에 이제 밥 먹으면서 한 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이 돼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술 먹은 상태로 하면 막 큰일 납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를 하여튼 어쩐지 임기응변에 하여튼 동달해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정신을 집중 안 하면 사고 날 수도 있고 큰일 납니다. 아 그래서 술은 네, 저녁에만 그렇죠. 안주로만 드세요? 그 이제 긴장 풀리고 이제 소주 한 잔. 소주 한 잔에도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있기에 변덕스런 바다와 함께 수년, 수십 년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욕지도의 하루가 밝았다. 출하를 마치고 돌아온 어부들. 뭔가 옮기기 분주한데. 바로 냉동된 고등어. 양식장에 뿌릴 사료를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다. 집 넣는 거는 고등어 5개, 크릴 3개 들어가고, 어분 들어가고, 그다음에 메로 내장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다 식용입니다. 아 이게 지금 다 식용이에요? 네, 식용인데 사이즈가 좀 작아서 사료로 쓸 뿐입니다, 그냥. 사료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냉동 고등어와 메로의 내장, 여기에 단백질 보충을 위한 특별식 크릴 새우를 함께 넣으면 기계 속에서 곱게 갈아져 고등어가 먹기 좋은 크기로 만들어지는데 사료는 매일매일 신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뭐 사람보다 더 신경 써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최고의 이제 원료를 가지고 제조해가지고 줘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고기들이 병이 와버리면은 엄청난 손해가 나니까 그 손해가 나기 전에 미리 좋은 걸 먹이면은 결국에는 그만큼 가치를 합니다. 고기도 안 죽고 또 상품성도 좋고 하니까. 사료 만드는 작업이 끝나자마자 양식장에 먹이를 주기 위해 바다로 달려간다. 오늘도 2.5톤의 먹이를 싣고 양식장으로 향하는데 배 위는 발 디딜 틈 없이 고등어 먹이로 꽉 찼다. 바다가 거칠지만 큰 태풍이 몰아치지 않는 한 고등어 양식장에 먹이를 빠뜨리는 날은 없다. 특히 이곳 욕지도 고등어 양식장이 국내 최초
국내 최대를 자랑하다 보니 양치장 작업자들에겐 자부심과 동시에 늘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함께한다. 다행히 고등어 양식이 성공적으로 이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고등어회를 먹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됐다. 이놈들이 막 식성이 좋아가지고 지금 또 소원이 아주 좋기 때문에 너무 잘 먹습니다. 이놈들한테 하루에 다 배를 못 채줘서 미안할 뿐입니다. 무려 2.5톤의 무게를 매일 바다로 던지는 일. 얼굴이 붉어질 만큼 힘이 들어도 고등어가 잘 먹는 모습만 봐도 잊어버리게 된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의 매일 이렇게 사료를 만들어 주니까 맛이 그렇게 1년 내내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오늘은 또 다른 먹이 작업도 홍승표 씨가 맡게 됐다. 종류도 크기도 고등어 먹이와는 확연히 다르다. 오늘은 귀하신 저 참다른 거 먹입니다. 고등어와 똑같이 둥근 형태의 양식장. 하지만 먹이는 정갱이로 통째 던져준다. 이곳에서 참다랑어를 양식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7년. 13마리를 잡아 시작한 것이 지금은 250마리로 늘어났다.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지만 가까운 일본에서도 같은 형태의 참다랑어 양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모두의 기대가 크다. 지금 이 칸은 작년도 7월달에 잡힌 칸입니다. 작년 7월달에. 그때는 몇 킬로였는데요? 그때 한 3kg 내외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10, 한 2, 3kg 정도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키우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저 상품성이 있으려면은 뭐 보통 60kg, 80kg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한 마리 뭐 200만원에서 한 5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키워야 됩니다. 그래 되면은 어느 정도 상품성도 있고 그다음에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먹이를 다 주고 돌아오는 길. 그런데 망망대의 한가운데 덜컥 배가 서버렸다. 육지까지는 아직 20여 분이나 남아있는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우다가 가야 되겠어. 내가 감아줄게. 코스는 잘 맞아. 드디어 문제점을 찾아낸 모양이다. 임시방편인지 테이프로 감기에 정신이 없다. 그래도 다행히 엔진이 돌아간다. 하지만 붙인 테이프에도 불구하고 줄줄 새는 냉각 호스. 쉴 새 없이 물을 부어대 겨우 한까지 도착했는데 부속품 하나 구하기도 힘든 이 작은 섬에 쓸만한 정비소가 있을 리 없다. 아이고 머리가 아픕니다. 아이고 이거 수리하려고 뭐 호수가 터져서 호수로 체인지를 해야 되고 거기 부속되는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꽤 걸리게 되네요. 기계 수리를 위해 경력 30년의 김청남 기관장이 나섰다. 냉각 호수가 터진 원인을 알기 위해 한참을 꼼꼼히 살펴보는데
드디어 문제의 부속 발견. 열 교환기 속에 꽉 낀 이물질이 화근이었다. 이물질을 빼내니 연결되는 부속품도 막힘없이 뚫리고, 다행히 궁한 중고 냉각 호스로 터진 호스를 교체했다. 과연 제대로 수리가 된 것인지. 시끄러운 엔진 소리가 이렇게 고마울 수 없다. 내일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한시름 났습니다. 다른 일이야 뭐 조금 뭐 지인이 돼도 괜찮은데 아침 일찍 거기 출하는 돼야 되니까. 다음 날 넘실대는 파도를 넘어 정치망 어업선이 달려나간다. 요 며칠 거센 비가 계속돼 정말 오랜만에 조업에 나서는 것인데, 하지만 정치망 가까이 도착하니 힘이 쭉 빠진다. 어업장 바로 위로 둥둥 떠다니고 있는 나무들. 이런 나무들이 떠다니면 그물을 찢기 때문에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하다. 하나를 건져냈다 싶으면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바다까지 떠내려온 장마 쓰레기들이다. 이런 게 그물에 걸리면은 세지. 구멍이 많이 세. 결국 오늘도 조업을 못하고 배 가득 나무 쓰레기만을 실은 채 섬으로 돌아온다. 오랜만에 태양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조업을 못하는 상황에도 한가로움을 느낄 새가 없는 어부들. 내일의 작업 준비를 위해 그물 손질에 여념이 없는데 어부들에게 이보다 중요한 재산은 없다. 오늘 오래간만에 여유롭게 일하시나요? 이게 오히려 되다. 아 그래요? 되다 보고 이 차를 움직이고 가마 붙이고 이래야 우리는 맞지. 얘는 봐이라 또 구멍 난 데가 어디 있나. 해파리대로, 홍합으로, 장마 쓰레기로 요즘 들어 고기를 잡는 일보다 다른 일로 그물이 상하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 바닷속 그물이, 양식장이 더 많은 고기로 가득 차기를 한 땀 한 땀 고치는 그물에 그 바람을 담아본다. 고등어 양식장의 하루가 시작된다. 출하 작업을 위해 양식장으로 가는 길. (8개월을) 꼬박 키운 고등어가 출하를 기다리고 있다. 건강하게 키운 만큼 힘도 좋은 고등어들. 늘어나는 그물 무게만큼 일하는 보람도 배가 된다. 이것이 바로 욕지도 앞바다를 지키며 살아가는 힘이 아닐까.
거친 바다와 사투를 벌이며 우리 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고등어 양식장 어부들이다.